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자, 5월 마지막 주죠.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증시 흐름 파악.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전해드리는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이런 시황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하고 꾸준히 보지 않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 후반 차익 매물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두 가지였어요. 주 후반에 들어서 이제 차익 매물,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이런 부분. 결국에는 디폴트 선언을 했잖아요. 그쵸? 9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근데 그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큰 영향은 없었지만, 어쨌든 차익, 매도,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주간 국제금융 이런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해서는 유료방 회원님들, 아카방 회원님들한테는,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전해드려요.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그거에 맞게끔 시장 대응 전략을 제가 다 세우고 유연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장전 시황을 통해서도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도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분명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움이 안 되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장전에 8시경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 자, 금주 월요일 미국 증시는 휴장으로 관망 분위기 속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렘데스비르 코땡땡 치료제 글로벌 임상 결과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해드렸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국내 보건당국 승인 여부가 나올 거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의 관광 활성화 발표 예정,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새로운 배터리 전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서 관심 주실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한 시세가 지속되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테슬라 이슈만으로 2차전지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좀 더 크게 좀 보고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점을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잠시 후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마지막 주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 C 바이러스, C 땡땡, 예. 사실 이 개별 국가들 이제 개별적으로 봉쇄 완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또 증가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봉쇄 완화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그 경제 재개, 예, 이런 부분과 또 확진자 증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확산 여부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왜? 오늘처럼 아래 꼬리 달고 상승했다가도, 예,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또 차익
욕구, 차익 매도를 자극시키면서 또 좁은 조정을 줄 빌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면 확진자 530만 명 넘어가고 있어요. 사망자는 34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1일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8만 1000명, 8만 7000명, 9만 7000명, 뭐 지난 주말에는 10만 명을 좀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 이런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향후에 전개 방향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주요 국가들의 추가 경기 부양 추진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과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의 의회 증언, 이런 부분들 주요 이슈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우신 장관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봉쇄 정책 완화와 이제 경제 활동 재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파우치 소장이죠. 그분도 이제 좀 부정적으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잠깐 선회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깊은 조정보다는 조정을 좀 저가 매수, 다시 한번 이제 매수의 이유도 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 유럽 쪽도 사실 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독일과 이제 프랑스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5천억 유로입니다. 유로 규모의 그 회복기금 관련해가지고 지난 5월 27일보다는 좀 상세한 내용이 담긴 것이 공개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일본도 뭐, 전 지역 비상사태 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서 싱가포르도 그렇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추진,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좀 막아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영향을 주었던 부분인데 이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에 대한 파장이 이번 주에도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게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산국가하고 그 홍콩의 그 자유스러운 그 부분은 이 공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28일 표결 예정입니다. 28일. 오늘이 25일이죠. 이제 3일 주 후반으로 넘어갈 때 이제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국가보안법 시행 시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홍콩 내에서도 또 대규모 반대 시위, 투쟁 이런 부분들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좀 부담이 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증시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증시 양호한 흐름 보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 또 살짝 또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 이런 부분들은 단기 고점에 물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2개월 만에 객장 일부 재개장 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코땡땡 때문에 휴장을 시켰는데 2개월 만에 재개장이 되는 거라서 좀 뭐 상징적인 의미 그 정도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더라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데이 개최 예정이다. 좀 전에 카톡에 제가 올려드린 거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죠. 사실 뭐 여행 관련주들 뭐 크게 오늘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게 되면 단기적인 주가 시세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R&D 사업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미 그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로 인해서 보안주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블록체인 관련해서 조금 더 긴 관점, 좀 장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더라 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전의 유료방에서는 어떤 종목을 제가 보는지 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사실 뭐 단기 단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뭐 SGA 솔루션이라든지 뭐 드림 시큐어리티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스피 월간 지수 흐름을 봐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 거기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셔야 될 부분들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미 매수하기에 조금 늦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5G 관련해서는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 종목별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전히 5G 관련해서도 관심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반도체, 또 IT 하드웨어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은요, 저는 계단식 상승이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V자 반등보다는 저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 상승, 쉬고, 상승, 쉬고, 상승, 횡보, 상승. 지금도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고, 과매도에 들어갔었던 음봉의 시가 자리를 갭으로 띄워놓고 지금 요 갭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앞서서 3월에 이 갭 하락 자리에서 횡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간 흐름과 월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월간 흐름으로 보면 4월 달에 종가 기준 10.9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갭 하락 출발 마이너스 2.11% 하락 출발해서 지금 종가상으로는 2.42% 상승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 종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종가가 2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2000포인트 이하에서 마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질 수 있어 보이는데 저는 사실 2000포인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거예요. 2000포인트, 뭐 1950, 1900, 2050, 2100 뭐 이렇게 끊어지는 마디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상징적이고 좀 심리적인 부분이 더 커 보이는 것일 뿐이고, 저는 시세 흐름, 이제 지수, 시세 흐름에 있어서는 뭐 2000포인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중간중간 주간 흐름이라든지 일간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지킬 곳을 잘 지켜야만 상승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또 돌파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돌파가 이루어져야 상승이 지속이 되어지는 것인데, 저는 2000포인트보다는 보다 중요하게 보는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한 2030에서 40포인트.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이번 달 5월 달에 넘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향후에 2030, 204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2100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장 이슈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횡보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조정, 기다리는 조정,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버스에 베팅을 하신 분들은 재차 폭락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차 폭락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2차 폭락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슬금슬금 조정을 줄듯줄듯 하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 버리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를 매수하기가 훨씬 더 애매하고 힘들어져요. 저는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좀 더 애매하고 힘들게 하는, 좀 괴롭히는 지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시장 안에서 종목 중심의 대응이 보다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종목들 시세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아직 40만원을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인도 공장 가스 누출,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어떻게 보면은 잘 준 거였죠. 어떻게 보면 잘 준 상태였고, 재차 반등하는 모습. 40만원을 넘어갈 것이냐. 40만원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 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습니다. 이 변곡점 가격에서 저항이 예상되어지지만, 기간 조정 이후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간 조정 뭐 충분히 주지도 않았습니다. 21선과 뭐 이격을 좁히지도 않고 재차 그냥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역시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 증가,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동사의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하 작은 종목들도 있죠. 뭐 P&E 솔루션이라든지 뭐 M 플러스 PNT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P&E 솔루션 가지고 뭐 이상한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아쉬우시겠어요. 그냥 올라가 버려서. 댓글에 댓글 다시는 것은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신중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좀 꾸준히 지속 보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 콧땡땡 때문에 또 IT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다른 종목이 있죠. IT 서비스. 효성 ITX를 제가 4월 9일 날 13,000원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거의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고가 방송 올려드릴 때 영상 올려드릴 때 당시 그 최고가가 17,100원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격을 좁히는 가격 구간에서 주목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자, 지금 시세를 확인해 보면요. 2만원을 넘어갔습니다. 오늘 종가가 24,400원에 종가 마감을 시켜놨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때가 요 당시에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고 있다. 요 당시에 잘 말씀을 드렸고,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부분, 이격을 좁히는 가격 부분에서 좋은 가격 기회가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 자, 보시면 역사적인 고점 경신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는 이유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단기 고점에 물려버리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2만원서부터 22,000원 사이는 역사적인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효성 ITX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추세 추종을 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시점을 잡아드리니까 이런 종목을 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거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알고서 잡는 게 아니고 운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조정을 벗어내는 구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보이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도 올려드리거든요. 효성 ITX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카톡방에 차트 보여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카톡방 오시면 이런 종목들도 또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도움이 분명히 되시겠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대응 잘 하셔서요. 5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